시세 반갑의 서울 구로동 경매물건. 아무리 어려운 물건도 처리 방법이 있다. 자, 이러한 제목으로 이 시간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로동 95-7번지 토지만 나온 건물입니다. 이 지금 현재 위에 건물이 있는데 이 물건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감정가가 이제 24억인데, 감정가가 24억인데, 지금 11억 천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지금 토지만 경매에 나왔지만 실제 건축물이 있습니다. 자, 이 물건입니다. 이 물건인데 토지 대장은 있지만 건축물 대장이 없고 등기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물건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일반적인 물건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건 초보자가 접근하기는 어렵고 처리 능력 있는 고수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여기는 구로구 구로 4동인데 여기는 옛날에 이제 경기도 시흥 땅이었습니다. 1949년도만 해도 나중에 영등포로 변했다가 구로동으로 갈려 나옵니다. 구로동 일부가 또 이제 금천으로 분구가 돼서 나가기도 하죠. 이 구로구는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첨단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금 감정가 대비 45%가 떨어졌는데 여기는 이제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실제 제가 구청에 확인해 본 결과 85는 11월 달에 허가를 받았고 12월 달에 이제 착공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등기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소유하고 있던 사람은 이재원이라는 이 처음에 건축 허가를 받은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돌아가시고 상속이 이제 부인과 36년 부인과 자녀들한테 이렇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등기를 자세히 보면 자녀의 지분의 일부가 다시 증여로다가 어머니께 이렇게 상속이 된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상속 등기가 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증여 등기가 되는데 이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서 한번 확인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은 관습법상 그러니까 원시취득자로서 법정사건이 되느냐 원시취득자의 물건을 상속받은 물건이라면 당연히 법정사건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뒤에 상속자들 일부가 다시 어머니께 증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서 한번 보면 76-388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것도 비슷한 사건입니다. 건물을 지은 사람이 사망하고 나중에 상속과 증여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이제 대법원에서 법정사건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았고 또 최근에 2022년 7월 21일 날 2017-236749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법정사건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전원합의체에서 법정사건을 인정하는 그러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사건은 이 처분 당시 이제 동일인이고 또 이제 이거는 허가를 받았지만 미등기 건물이다. 이를테면 건축물 대장에도 없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등기도 안 한 건물이 나서 원시 취득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경매련에서 소유자가 달라질 것이고 철거 특약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자가 미등기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토지만 매각될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중점 사항인데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방금 대법원 판례를 내겠듯이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출구 전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낙찰을 받는다면은 우선 건축물 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건물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최초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했다가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것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보면 지루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판결 이후부터 그것도 그리고 기류 청구 소송을 해야 되고 그것은 이제 법정지상권 성립 시는 철거 판결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세입자들이 많은데 세입자는 전부 인수 권리가 없습니다. 인수 권리가 없는데 건축물 대장이었고 하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을 생성해야 되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해서 지루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법정지상권 소멸을 구하고 나중에 건물 철거를 간다 해도 간단하지가 않고 건물 대장을 생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의 등기를 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미등기 건물에 대한 집행 방법은 우리나라 이제 민사집행법원 81조 1항 2호에 나와 있고 95마 126 대법원 판례 2004마 696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은 등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은 제대로 그 처리 절차를 거쳐서 하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할 수도 없습니다. 2007마 200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고수들이 처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그러한 물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유사 물건을 이를테면 법정상권 문제라든가 좀 난이도가 있는 물건을 하면은 소득은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카페 회원들이 최근에 한 물건을 몇 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카페 회원이 낙찰을 받은 것인데, 토지만 감정가가 5억 6,700인데 여기 건물까지 다 있습니다. 건물까지 지금 4층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법정상권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해서 지르만 약 8천만 원이 지금 생성되어 있고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리를 앞두고 있고, 또 자 도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타경. 자, 이것도 인천 계산동권대 토지만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우리 회원이 낙찰을 받았는데 12명을 붙여서 3억 9천짜리를 2억 8,500을 받았지만, 이 건물이 여기도 이제 한 12세대 된 거 있습니다. 이 건물까지 차지할 수 있어요. 이게 건물 철거 판결을 받았고,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그리고 지료 청구까지 해서 이번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좀 난이도가 있는 물건을 처리를 하면은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이 물건도 토지만 약 8평을 받았는데, 여기에 건물이 큰 게 이제 2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세가 한 7, 800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법정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리 절차를 거쳐서 하면은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물건도 처리 방법만 있으면 입찰을 해주는 것이고, 이런 물건도 오늘 강의한 이 물건도 처리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는 어렵지만 고수들은 처리할 수 있고, 우리 카페 회원들은 주로 이제 제가 이런 것을 많이 이제 입찰을 시키는데 해가지고서 작년에도 여러 건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우리 카페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시면 좀 어려운 분야에도 스스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갖출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